안녕하세요. 진정방송입니다. 진정방송에서 청년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이야기해보고 나눠보고 또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청년분들 모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민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89년생 29이고 지금 이제 대한애국당 상준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훈영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를 밝히자면 저는 올해 27이고 부산 사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다가 제가 이렇게 방송까지 찍게 됐는데 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이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좀 민감할 수도 있고 또 관심이 많은 또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보수와 진보에 대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 보수와 진보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지민 씨부터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해요. 예, 지금 이제 보수는 우리나라에선 우파와 좌파를 대체하는 용어로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보수와 진보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을 하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이제 유지 발전시킨다고 하면, 진보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급진주의, 이제 급격히 변하자라는 거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나은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이제 그 과정과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마치 특히 이제 좌파 진영에서 진보라는 단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마치 보수에 대해서 이제 수구의 프레임, 그러니까 즉 좋지 않은 소위 말해 적폐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이제 보수란 단어를 좋지 않게 쓰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근영 씨 한번. 뭐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보수와 진보라는 타이틀은 이미 오래전부터 막연히 존재해왔던 프레임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의 시선과 우리나라 내에서 보수와 진보에 대한 시선은 방금 지민 씨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부터 깨지 않으면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 마치 상대방 유리한 필드 위에서 싸우는 것과 똑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파가 지금 보수고 좌파가 진보라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틀이 박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진보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좌파들이 결국 진보인데, 그러니까 좌파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면은 그저 이제 용어가 일단 좋고, 그래서 왠지 진보가 자기들한테 맞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진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좌파는 진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바꿔져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진보라고 하면 마치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이제 진보인 양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이제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용어를 선점해 왔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념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전선인 만큼 우리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수든 진보든 좋은 의미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은영 씨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뭐 우리가 뭐 좋은 용어를 가져온다, 저쪽이 좋은 용어를 가져온다. 지금 뭐 이기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최전선에서 대립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보수 정치인, 그 진보 정치인들은 서로 대립을 하는 게 맞는데 국민들끼리는 굳이 대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지금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 거기다가 더욱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무단으로 그 좋은 단어를 이미 점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선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어 싸움에서 이미 보수가 지고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고 수그란 이미 프레임이 씌워진 것도 사실인데 굳이 그거를 이 두 개 중에서 선택해야 되나? 이 다양화된 시대에서 좀 더 제3의 선택지, 제4의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굳이 청년들이나 어른들은 모르겠는데 이미 수십 년 같은 곳에 표를 던지신 어른들이면 모르겠는데 굳이 청년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치인들, 그걸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 두 개로만 양분화돼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뭐 제3의 길, 제4의 길을 걸어가는 정치인이 나온다면 굳이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보수, 그러니까 대립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용어 자체부터 잘못됐고 그거 어쨌든 지금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 당시에 뭐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뭐 이런 말도 쓰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다양한 길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다양한 길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것에 대해서 뭐 안철수를 저는 지지를 하진 않지만 네.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런 거에서 포문을 열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말만 그렇게 해놓고. 근데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저는 뭐든지 중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서 바라봐야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졌는지 알고 그걸 중심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중도는 저는 좌 정확하게 중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반대쪽으로 중심을 맞춰주고 상대적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상대적 진보가 될 수 있고 그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가 그냥 진보라고 저는 중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존재가 지금 저희 대한민국엔 없다. 확실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인물이 나오고 그런 정당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치든 대한민국이든 발전을 해 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가져야 예.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글쎄요. 제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당에서 이제 당대표 선출 이런 이제 당 내부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안철수 후보는 아니죠. 안철수 씨가 하는 말이 이제 극중도주의를 표방을 했어요. 네네. 저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극중도주의라는 게 중도주의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로 대해서 이제 각종 비판과 의문과 이런 것들이 이제 포화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념이나 사상의 대립이 좀 특수한 양상을 띠는 게 북한의 존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제가 아까 했던 의견을 좀 보태자면 아까 말했던 상대적 소수가 될 수 있고 상대적 진보가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지금은 완전 봤을 때 아마 다들 동의할 테지만 완전 뒤집힌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기울어져 있다. 진보 쪽으로 혹은 좌파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보수주의가 중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수가 너무 강경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만약에 공권력이 장악을 하고 모든 것을 만약에 국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진보주의로 만약에 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전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저도 절대 안철수가 중도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이해관계 혹은 자기들의 그런 그러니까 정치인들 간의 이해관계 혹은 자기신의 이익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보나 아니면 뭐 친북 성향하는 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지를 해야 된다거나 막아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이 일말 없었고 그냥 그런 것 없이 특정 것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하면서 자신은 중도주의를 걷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그냥 일반 그냥 중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 저게 중도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보 쪽으로 가는 게 중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처럼 세뇌가 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북한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진보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두 분 다? 네, 그건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고 공산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 진보라는 가면을 쓴 그 사회주의 추종자들 또 친북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 진보가 지금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보라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두 분 다? 예, 그리고 이제 진보가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사회주의가 곧 진보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국에서도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면서 자꾸 사회주의 쪽으로 이제 진보와 사회주의는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많죠. 그거는 예. 저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퇴세했다 그래야 되나요? 이미 네. 물러난 이미 한풀 꺾인 그 세대들이 그 자신들의 신념을 아직 꺾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남아있는 그냥 폐잔병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주도를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자기신들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재기를 꿈꾸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대한민국에 북한이 있는 한 진보가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북한이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를 바라봤을 때 진정한 진보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국가가 양국으로 나뉘면서 그 진보라는 타이틀, 그때는 진보라는 타이틀도 정확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그냥 좌파라는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치판에 개입을 했던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이 넘어오면서 혹은 북한 추종자들이 넘어오면서 종북 세력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진보 좌파 정치인 혹은 좌파 그 농객 이런 걸로 활동하려면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그런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쪽 생태가 그런 것 같고 북한이 없어진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저희가 북한이 없어졌다고 종북 정치인들이나 종북 농객들을 우리가 뭐 없앨 수 있거나 뭐 그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할 건데 누군가가 계속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 왜곡 혹은 선동하려고 계속 시도를 할 거고 그거를 지켜줘야 중도를 지켜주고 뭐가 진실인지 팩트를 알려줘야 되는 게 저는 기자고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전혀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진보는 전부 친북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러면 현 상황은 네, 현재 그런 거나 상황에서 다름없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상대적 차이. 우리나라 안에서 진보라는 것이 약간 결국 예, 결국에는 궁극적인 좌파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일 뿐이지만 저도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가 좌파가 아니라거나 공정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좌파라고 치부한 사람들이 본인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뭐 비판적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추종자가 아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좌파가 좋은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좌우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고요. 예. 좌우에서 이제 좌는 진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게 확실하고 예. 그러면 그 그러니까 좌로 기울어진 사람들 중에서 네. 전부 다 친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좌파는 전부 다 진보를 표방하고 있고 전부 다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거나 혹은 뭐 극단적으로는 종북이다 뭐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두 분 말씀에 의하면? 저는 개개인은 네. 한두 명 정도는 뭐 그래도 이게 뭐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 사회도 아닌데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이나 농객 중에서는. 그러니까 메이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네네. 그런데 저는 정당 입장이나 혹은 어떤 단체 입장, 특정 거대한 단체의 성명 같은 거로 북한을 규탄하는 거를 전 진보 측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 덩치를 갖추고 있는 세력들 중에서는 저는 종북이나 친북이 아닌 단체나 정당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같은 뭐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체를 만들 때는 목적이나 행동력이 있어요. 솔직히 그 국민들 중에 약간 뭐 직장을 다니건 아니면 집에 있는 주부건 아니면 학생이건 웬만하면 정치적인 단체나 시민단체 만들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단체를 만들려면 그만한 행동력이나 시간이나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만한 뭔가 목적의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좌파 단체들 대부분이 친북 성향이다. 근데 대표적으로 뉴스사들, 인터넷 뉴스사들 보면 대놓고 친북 기사 쏟아내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비단 이제 시민단체 같은 데도 국가에서 뜯어 말리는데도 굳이 북한에 가고 뭐 심지어는 개인 단위에서 그렇게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친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내보낸 후보를 찍어주는 다수의 이제 국민들이 친북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친북도 있지만 사실 친북 아닌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훨씬 많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 그 좌파 성향의 여초 사이트에 갔더니 이석기 석방을 촛불 집회에서 주장을 하는데 왜 너희 거기 나가냐 이런 싸움이 났었어요. 당연히 좌파 애들이 이제 익명 게시판이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우파 여자의 논리를 완전히 잡아먹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린 이석기 석방 주장 안 하지만 우린 걔들이 이용하는 거거든 이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용당하면서 결국엔 본인들이 그 자리에 촛불 들고 나가면 뭐 본인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계셨을 때니까 청와대 계셨을 테니까 그때는 뭐 자기가 마치 현 정권을 규탄하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석기 석방은 반대한다 이러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갔을 때 그 앞에서 이석기 석방 현수막 들고 사진 찍으면은 그게 순식간에 이석기 석방 지지자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전혀 생각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다. 그게 지금 좌파 쪽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적대감보다는 좀 이렇게 뭐 친근하다고까지는 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멀리해야 될 그런 존재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뭐 안보나 이런 의식이 우리 세대는 전쟁도 겪지 않았고 되게 편안하게 살아온 그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별 그렇게 그 반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로지 그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평등이라든지 민주라든지 또 그런 뭐 복지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또 뭐 부자들한테 조금 많이 더 걷어서 이제 많이 좀 분배하자 이런 쪽에서 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진실을 자꾸 알려야 될 텐데 그 진보라는 것이 결국은 그거 뒤에는 북한이 있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는 자신이 속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미 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속고 있을 거예요.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한 그것을 인정하자는 또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국가고 집단이고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수용하고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뭐 대화하고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애들은 저 또래나 이제 형님 또래나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남자가 주적이 북한이다라는 걸 확실히 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좀 증오심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군대에서 만약에 생활해봤으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은 솔직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같은 나라라는 생각 혹은 같은 동족이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 가슴속에서 진짜 같은 동족이나 같은 나라였다라는 정도의 인식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아 되게 불쌍해 우리랑 그냥 한 동족이었어 약간 그 정도로 판단하시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좀 저는 국가 차원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북한도 국가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부터 저는 좀 짜증이 나는데 옛날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북한은 국가로 인정을 안 했어요. 대한민국은
국가로 인정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공교육 세대라 그러나요? 반공세대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이 확실히 이루어졌는데 반공교육이 딱 없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특히 여성들은 군대도 안 가니까 더욱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도 나라고 우리의 동포고 우리랑 같이 가는 같은 동족이고 그런데 되게 굶어 죽고 불쌍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뭐 그런 굶어 죽고 있는 그런 동포들이 우리를 뭐 죽이겠다, 우리 뭐 남조선 뭐 혁명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 수뇌부들은 확실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 어째 보면 그런 이용 선전에 북한 주민이 이용당하는 건데 그거를 아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건지 여성분들 대부분이 아마 좀 그런 거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우리 지민 씨께서 진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진보가 사회주의라는 곧 사회주의라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진보라는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면 좋은 의미에서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로 네. 그러면은 우리 우파가 보수를 버리고 네. 보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파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나아가서는 진보라는 용어도 가져와서 네. 진보 우파라는 뭐 그런 용어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보수 우파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 진보 우파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보수랑 진보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좌파 쪽에서 진보라고 사칭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보를 네, 사칭하고 그렇죠. 있다. 진보를 선점을 예. 해서 계속 예. 이용하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진보 같은 경우는 현 체제에서 완전히 급격히 다른 체제로 이제 변하자 이런 걸 주장을 하는 쪽에 가깝고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딱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좀 더 자유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기존 체제가 사회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럼 북한에서의 진보주의는 북한을 완전히 그렇죠. 그 좌파에서 주장하는 그 민주화 말고 북한에서 완전히 공산주의를 깨부수는 게 급격한 진보주의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진보라는 게 사실 지금 이제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썩은 그렇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썩은 보수 파리들을 타파하자. 그런 의미에서는 진보고 또 그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데 그 정통성을 인정 안 할 때는 또 우리 그 자체가 순수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보수이기도 해요. 전 그런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진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 우리라고 하기보다는 우파가 써도 좋다 이런 네. 의견이신 거죠? 예, 전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좀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보든 보수든 이게 시대에 따라 특히 진보는 아까 말했다시피 판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지키느냐 마느냐로 갈리는데 북한에서의 진보주의는 민주주의나 혹은 그 북한 체제를 타개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는 저는 절대로 진보 혹은 진보라고 말하기도 좀 싫은데 좌파 쪽에서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보수파리 자신들이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못해서 지금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절대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젊은 층에 아마 저희 같은 또래니까 젊은 층에 가면 다 느낄 거잖아요. 막연한 보수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공공연하게 깔려 있어요. 저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보면 전두환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독재를 했다고 막 진짜 이미 뭐 세뇌 교육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완전히 깎아놨잖아요. 독재를 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뭐 그렇게 부패했다거나 뭐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는 결과적으로 지금 교육받거나 우리 들은 게 없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선동하는 거에서. 결국 시작된 거는 전 전두환 때부터라고 보거든요. 전두환 막 엄청난 횡령, 노태우,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어진 이제 이명박.
네.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아마 이 타겟층,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면 알겠지만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가끔씩 주변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뭐 나오는 거 없는 거 보면 좀 이상하다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 한둘씩 요새 또래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명박 때 어땠느냐, 부패하지 않은 인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패하지 그 국가 금고라고 해야 되나, 그 국고, 그러니까 좀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하여튼 국고에서 사라진 돈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뭐 4대강 사업도 정말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지만 4대강 사업 부실공사도 아마 아실 거고, 뭐 제2롯데월드나 아니면 저기 LCT 등등 여러 가지 부패했던 것들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젊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한 푼 한 푼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몇십만 원 정말 힘들게 버는데 수억 단위, 수천억 단위, 수백억 단위를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횡령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더불어 지금 자칭 진보라고 하는 좌파주의자들이 더욱 불평등을 전 조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법고시도 없앴고, 뭐 로스쿨에 뭐 의대 이제 가고, 의대에서 한 번 더 가야 되고, 이런 것들 보면, 그리고 점차 이제 더 공무원이 이제 막 신의 직업이 되는, 원래 공무원이 가장 그냥 안정적이긴 하지만 큰 돈을 절대 벌 수 없고 솔직히 야심이 있다고 보긴 힘든 직업이라고 저는 절대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깔고 모두가 이제 그냥 평범하게만 살려고 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더 좋게 살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 원망, 분노 이런 걸 쏟아부을 대상이 누구였느냐, 저는 그 포커스를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맞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 생각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정말 잘 이용한 것 같아요. 나쁜 심리를. 네. 하신 말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예, 저도 그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사태를 맞아서 쭉 본 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제 증오하는 게 일종의 오락화되어 버리고 유행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람들이 TV 보고 습관적으로 욕하는 게 이제 그게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광주 사태 같은 경우에, 그건 솔직히 말해서 그 광주 사람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오하면 증오해, 전두환 전 대통령 증오하면 증오했지 박근혜 대통령을 증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인터넷 댓글에서 보면은 그 광주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묘사를 해놓은 댓글까지 봤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모든 그 지구의 절대악이 박근혜 대통령이랑 묘사를 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믿거나 오히려 그거에 동조하면서 낄낄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락화되어 버린 것 같아요, 정치가.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게, 제가 이제 지금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맨날 컴퓨터로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다 좀 쉴 때 되면 유튜브를 좀 들어가서 좀 많이 보거든요. 여러 가지 추천 동영상 같은 게 뜨면 뭐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뭐 최순실 300조. 300조면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경제 규모와 이제 좀 이제 어깨를 좀 견줄 만한, 약간 미국 전체 규모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경제 수준으로 절대 그 낙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300조라는 사람이 그 은행 이자만 해도 이제 밑에 사람들 다 먹고 살 텐데 아마. 최순실이 전 세계 1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최순실이 전 세계 1위도 그것도 트리플 3배예요. 2등에 3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빌 게이츠에. 그것도 제일 어이없었고, 그 다음으로 어이없었던 게 뭐 박근혜 대통령님이 뭐 프리메이슨과 뭐 일루미나티에 뭐 그렇다면서 뭐 걔네들이 뭐 그래가지고 뭐 세월호를 뭐 계획행게 뭐 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일루미나티야 뭐 숫자 뭐 하여튼 뭐 예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카드 게임 같은 거. 저 그런 거 봤거든요. 저 그거 보고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근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와 이런 걸 이제 알았다니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게 너무 무슨 뭐 코미디 보는 것 같고 기가 차가지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또 우리가 좀 하도록 하고 좀 주제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쭉 정리해 보면, 진보는 우리가 보수가 자꾸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진보는
우파가 가져와도 좋은 것이고 또 진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좋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또 상황의 시대 체제에 따라서 진보가 좋은 의미로 분명히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진보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진보라는 말 자체를 우파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저랑 둘이 통일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보 좌파란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는 보수 수구 좌파 아닙니까? 자기들 세상이니까. 수구 말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우파에 씌워져 있는 게 항상 보면 수구 꼴통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붙여서 항상 다녔어요. 딱지처럼. 그 수구란 단어가 이렇게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예전부터 풍습이나 이런 제도 따위를 이렇게 계속 지켜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구라는 표현이 우파에게 이렇게 딱지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는가요? 어떤가요? 저는 이게 되게 비슷한 예로 네. 원래 자존감이랑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맨 끝에 심과 감자 빼고는 같은 한자를 쓰거든요. 네. 원래 뜻은 비슷했고 대한민국 국어사전 이런 역사 같은 거를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찾아본 적이 있는데 원래는 자존심이 옛날에 이게 한국 그런 게 어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존감이란 말이 생기기 전에 자존심이 보통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심 이런 말을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존심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냐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이제 자격지심 비슷하게 써지면서 자존감이란 말이 새로 생긴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구도 원래 사전적 의미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 좋다고 안 했어요. 그 뜻이 그런데 그게 이제 우파에 따라다니는 게 맞냐 적합하냐 아니냐 이제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정통을 지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지키는 건 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어차피 정통이 아예 사라지지 않아야 되니까 지키긴 지켜야 될 텐데 네. 그거를 지키는 거를 좋게 바라본다면 수구는 좋은 단어일 거고 그거를 지킨 거는 완전 진짜 꼰대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거는 완전 안 좋은 단어일 텐데 그 진보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완전 이 나라 자체를 좀 급진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보수는 정통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완전 적폐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나쁜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수구란 단어가 맞긴 맞는데 안 좋은 단어인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구란 단어가 좋은 의미죠. 저희는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미 오염된 단어라서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파에게만 붙이는 거는 부적절하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구가 꼭 우파만 수구인가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지금의 좌파가 오히려 수구 좌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보수 중에 이제 흔히 말해서 좌파들이 공격하는 대로의 수구 꼴통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의 이제 보수파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한근영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잖아요. 지금 보수들이 그러니까 소위 보수 우파가 실패하게 된 계기는 내부에 우리가 보수파리라고 비난하는 그 세력들이 부패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듭해서 실망과 절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 반사효과로 이제 좌파가 득세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고 저도 동감을 해요. 그래서 좌파 쪽에서는 물론 그런 의도로 수구 꼴통이란 말을 지어내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란 추상적인 이미지대로라면 그 수구 꼴통의 이미지는 좋지 않은 이미지다. 그래서 부패나 어떤 전혀 발전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수구 꼴통이라는 단어에 투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신의 원망이나 아니면 시대에 대한 반감에 같이 이제 녹여서 지금 이제 보수 우파에 쏟아 부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낌없이 이제 그 이미지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썩은 보수파리 세력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좌파에서 이미지 메이킹 훌륭하게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수파리들도 정말 발전적이지 못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만이 수구가 아니고 네. 진보 좌파에도 수구가 있어요. 존재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우파에서도 진보적일 수 있다.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이 살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좋을지,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꼭 양쪽에서 선택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우리가 앞으로 삶을 위해서 적합한 선택일지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민 씨부터.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가 약간 그죠. 심리적인 보수 진보가 있고 정치적인 보수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보수 진보는 이제 그 우파 좌파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각종 담론에 이제 해당이 되고, 심리적인 보수 진보가 사실 보통 청년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자세예요. 물론 정치적인 스탠스하고도 조금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보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 그리고 진보는 약간의 급진적인 노선을 띠는 것인데, 이제 청년들의 마음가짐은 아마 다 어느 정도 진보의 쪽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미숙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순수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네,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다라는 말이 종종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심리적으로는 진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한계, 예를 들어서 A란 프로젝트를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이게 인적 자원도 그렇고 자금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마모되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어느 정도 심리적인 보수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래서 청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리적으로는 청년들은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하지만 정치적인 스탠스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고, 정치에 있어서는 경제 안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영 씨. 방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진짜 그걸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정말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모든 개개인이 아까 제가 중도를 표방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게, 저는 지금도 그 진보라고 말하는 좌파 쪽에서 모든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모두가 거짓이라면 속지도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의 진실로 이제 나머지 거짓을 숨겨서 자기들 쪽으로 속이거나, 오히려 아니면 오히려 진실의 양이 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그렇고 보수 혹은 지금까지 우파 이쪽에서 말했던 걸 모두 진실이라고는 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얘네 말이 맞고 지금은 저쪽 말이 맞고, 그거를 개인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이거를 모두 개개인이 모두 못하고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냐? 그건 전적으로 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중도를 포함하는 제3의 길, 제4의 길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농객이 나오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믿는 것만 말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노력은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실인데, 현실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언론밖에 없거든요. 기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저널리즘의 실체고 진짜 해야 되는 길이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언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일단 메이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메이저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언론 바로잡기가 정말 시급해요. 저는 언론 바로잡지 않으면 일단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고, 이거를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좀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편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보수와 진보라는 기존의 그 정치적인 진영에서의 그 논리를 가지고 청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시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청년들의 생각이나 이런 또 사실들, 또 정확한 진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